윤종수 변호사님께서 디지털 기반 사회혁신과 데이터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윤종수 변호사님은 현재 사단법인 코드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열린정부 파트너십과 오픈데이터 포럼의 민간위원장 그리고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의 전략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공공데이터를, 오픈데이터를 이끌어오신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좋은 발표를, 훌륭한 발표를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수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개받은 윤종수입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이게 주제가 거창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이 들은 얘기 같기도 한데 그런 주제를 갖고 오늘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디지털 사회혁신하고 오픈데이터인데요. 키노트로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시고 그동안 공부하시고 활동도 많이 해서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어느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의미에서 오늘 키노트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사회혁신을 먼저 말하는데 디지털 사회혁신이 아주 자주 얘기가 나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최근 하나 이제 키워드가 됐죠. 디지털 사회혁신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 것은 말 자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소셜, 이노베이션이죠. 근데 사실 디지털 이노베이션, 디지털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다는 거고 이노베이션은 혁신이라는 말은 또 많이 들으셔서 이제 잘 아실 거고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사실 이 소셜에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디지털 이노베이션의 하나로 볼 텐데 디지털 이노베이션 사이에 소셜이 들어간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 그 부분을 포인트를 두고 디지털 사회혁신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사회혁신을 보면 이 소셜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디지털 사회혁신이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문제, 즉 사회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측면에서의 어떤 목적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서의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게 하나의 축이고요. 하지만 더 큰 축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소셜하게 해결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소셜하게 해결한다는 취지는 우선 말하면 그 문제에 어떻게 말하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당사자들인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기술이라는 것도 어느 특정 기업이나 특정 기술의 폐쇄적인 기술이 아니고 오픈된 그리고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취지고요. 그 다음은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축인 정부가 투명하고 그 다음에 신뢰하는 정부로 바꾸자고 하는 게 그 다음 목표고 더 나아가서 자체 생태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사회 혁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 이 부분이 이전의 디지털 이노베이션이나 이전의 어떤 혁신하고의 좀 더 다른 측면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지털 사회 혁신에 있어서의 기술은 거기서의 디지털 기술은 이 소셜이 들어감으로써 어떤 기술이 활용이 되냐면 앞에 전부 다 아시는 것처럼 오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픈 하드웨어, 그 다음에 오픈 날리지, 그리고 맨 밑에 오픈 네트워크가 들어갑니다. 오픈 하드웨어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그동안 메이커 운동하면서 아두이노나 이런 것처럼 오픈 소스를 이용한 하드웨어를 툴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활용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오픈 날리지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같은 또는 오픈 콘텐츠와 같은 재반 지식을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고 오픈 네트워크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들이죠.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 연결되는 IoT 시대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사람들이 P2P 채널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오픈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실 오픈 데이터는 이런 디지털 사회혁신에 있어서의 기술의 4가지 기술 중에 좀 다른 것과는 차별된 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오픈 하드웨어나 오픈 네트워크는 어떻게 말하면은 기반이 되는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오픈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이나 어느 특정 단체에 소속된 어떤 폐쇄적인 기술이 아니고 누구한테 열려있는 측면에서의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라는 의미로서 중요한 임무를 갖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디지털 사회혁신을 하기 위한 인프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거기 플러스 이제 또 하나의 인프라로서 소프트웨어 자체가 오픈소스 또는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난리지 측면에서 오픈 난리지를 하지만 디지털 오픈 데이터는 어떻게 말하면 디지털 사회혁신에서 이 소셜을 갖다가 성취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왜 데이터를 자꾸 중요하게 했냐면은 소셜 프로블럼, 사회적 문제에 직결되어 있는 게 그 사회에서 나오는 데이터거든요. 결국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그 데이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디지털 사회혁신에서의 오픈 데이터는 그 소셜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가장 중요한 리소스가 되고요. 플러스 아까 말한 소셜의 두 번째 측면 우리가 이 사회 문제를 풀 때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그 다음에 오픈 협업의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오픈 데이터는 일종의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매개로 작용합니다. 즉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해서 자신이 어떻게 참여할지를 결정하고 또 데이터를 만들어냄으로써 그런 부분에서의 다른 방식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같이 모이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디지털 사회혁신과 소셜 이노베이션, 디지털 사회혁신과 오픈 데이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디지털 사회혁신의 핵심은 소셜에 있고 소셜의 핵심은 오픈 데이터에 있다는 이제 이런 얘기로 정리가 됩니다. 사실 디지털 사회혁신이 이전부터 얘기가 조금씩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상당히 많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사실 미국보다는 유럽 쪽의 디지털 사회혁신 얘기는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EU 차원에서 디지털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거기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만 디지털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단체나 아니면은 조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소셜이 아닌 디지털 이노베이션이라는 측면에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즉 기업 중심의 이노베이션에 앞서가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 거기에 대응한 유럽은 원래 전통적인 소셜이라는 측면에 강조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좀 다른 차원에서 자신들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 취지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소셜이라는 거는 되게 50년대의 어떤 냉전 시대의 그 소셜로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소셜에서의 차원은 아까 말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의 다른 부분인데 그게 유럽에서는 좀 앞서가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나오는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보면 오픈 스펜딩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겁니다. 특히 where does money go? 그래서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거를 하나의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 한 30몇 개국에 이제 그게 유럽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영국에서 만들어져서 오픈 소스를 풀려서 각 나라에서 예산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개발자들이 그 부분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모체가 돼서 만들어진 게 오픈 스펜딩이어서 저거는 각 국가의 재정 정보를 갖다가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전 세계의 많은 국가의 많은 데이터들이 저 오픈 스펜딩 프로젝트로 해서 풀어져 있고 사람들한테 공개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위키 프로그레스.org인데 저거는 사회에
지표를 얘기할 수 있는, 사회 수준을 얘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단순한 GDP 같은 전통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웰빙 또는 지속성,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그거를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를 시민들이 모아서 그걸 통해서 그 사회의 어떠한 지속성이나 또 발전 정도를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단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그전까지 오픈 데이터는 주로 공공 데이터를 주로 다뤘습니다만 더 넓혀서 공공 데이터가 아닌 민간의 데이터를 다시 오픈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오픈 코퍼레이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회사들의 정보입니다. 즉 회사들의 정보, 그게 단순한 회사가 공시하는 정보가 아니라 그 회사에 관한 모든 정보를 민간에서 스스로 시민들이 수집을 하고 그거를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통해서 회사에 대한 가치나 회사에 대한 회사의 문제점이나 그 회사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갖다가 알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 프로젝트 들어가면 되게 유명한 기업들 치면 뭐 삼성 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큰 기업들 치면 나옵니다. 그러면 저 기업에 관한 데이터들이 쭉쭉쭉 나오고 이 기업들이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떤 걸 했고 어떤 지표를 가지고 있고 환경이나 이런 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가 쭉쭉 나옵니다. 이거 역시 데이터를 통해서 단순한 정부와 민간의 관계가 아니고 민간과 민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큰 스테이크홀더들이 이런 사회의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드러내기 위한 프로젝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되게 재밌는 건데요. 프로그넌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일종의 물류에 관한 겁니다. 쭉 말하자면 농산물을 만들어내면 또는 고기를 잡으면 그때부터 그 농산물 또는 고기가 포획되고부터 그 다음에 유통될 때까지 모든 데이터를 요즘 핫한 블록체인에 담는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부가 고기를 잡으면 그때부터 앱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앱으로 해서 그 부분을 등록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통되는 것을 계속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앱을 통해서 블록체인에 올린다는 거죠. 이 취지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먹는 그 음식에 대한 그 유통 채널을 갖다가 투명하게 공개를 함으로써 그런 음식물에 대한 건강 정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스토리를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좀 더 사회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저것 역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공공 데이터의 한계를 넘어서 시민들이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소셜적인 사항에 관한 데이터들을 스스로 모아서 그 부분을 갖고 전달을 하면서 공유를 하고 분석을 하겠다는 취지죠. 그 다음은 데이터를 시민들이 직접 만들겠다는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이 되게 이제 많은데 이 핵에어라는 프로젝트는 우리도 관심을 두고 있는 미세먼지 데이터 같은 공기 데이터를 시민들이 직접 측정을 해서 올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겠다는 건데요. 되게 재밌는 건 거창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걸 측정하는 걸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제1단계는 그냥 하늘을 갖다가 사진을 찍으면 그 앱이 분석을 합니다. 이 사진의 이 투명도를 가지고 공기가 어느 정도다. 이 취지는 되게 러프한 데이터죠. 하지만 그런 러프한 데이터더라도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면서 충분히 그 정도 수준에서 시민들한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나가면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실제 측정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는데 저희가 눈에 올 거는 저희도 이제 민간에서 이러한 미세먼지 측정에 관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고민을 합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 그걸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될지가 되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되게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하드웨어도 따로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제반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측면도 많이 가는데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느낀 건 뭐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정보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그 데이터의 수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빠져 있는 갭을 메꾸기 위한 거는 시민들 차원에서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그런 데이터라도 다층적으로 모아놓고 분석을 하면 충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유용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아까 같이 그냥 사진을 찍어서 정도 하는 분석하는 데이터부터 실제 센서를 만들어서 데이터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걸 맵에다 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역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캐스트는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2011년에 그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방사능이 누출됐는데 일본이 그 정보를 갖다가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이 그러한 정보 방사능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스스로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그거를 뿌린 다음에 방사능을 측정하기 때부터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래서 되게 관심을 많이 보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도 저희 코드에서도 이 부분에 세이프캐스트에는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시민들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그리고 스스로의 사회 문제를 어떤 정부나 어디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결을 하겠다는 아까 말한 그 디지털 소셜 이노베이션의 이 소셜이 강조된 프로젝트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갖고 분석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넓혀서 시민들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이트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오픈 포 시티즌스는 말 나오는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만든 사이트인데 그러한 오픈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거를 갖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 문제를 해결하든가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해커톤이나 이런 오프라인 이벤트도 벌어지지만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뒷받침을 이제 해주는 사이트죠. 그리고 스마트 시티즈는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만 하나는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하드웨어를 공개하는 그 프로젝트가 하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서서 네트워킹을 맺고 그걸로 프로젝트를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또는 풀고자 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프로젝트. 이처럼 디지털 사회 혁신은 이전에 우리가 정부 3.0하고 공공 데이터, 공공 데이터를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수준은 어느 정도였냐면 공공 데이터가 오픈되면 그거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정부 서비스를 스스로 시민들이 만든다 또는 정부 감시 또는 투명성을 증대한다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면 디지털 사회혁신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데이터가 공개되고 또는 그거를 스스로 시민이 만들어내고 함으로써 어떠한 정부와 시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해나갔다는 취지의 좀 더 한 단계 발전된 무브먼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코드는 커먼즈를 주로 다루는데 저희가 이제 원래 이전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라고 온라인에서의 어떤 정보 공개 이 부분에 핵심을 두고 커먼즈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커먼즈가 사실은 되게 이해하기 힘든 좀 쉽게 우리의 흔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닌데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일단 커먼즈라는 거는 자원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공유 자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공유제라고도 말하겠죠. 근데 이제 그러한 자원이 예전에는 어떤 자연물이 산이나 공기, 바다 이런 거 있다면 점점 범위가 넓어져서 인공물도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지털 커먼즈에 들어와서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상까지 넘어가죠. 그래서 온라인에서의 콘텐츠 공유, 오픈 콘텐츠, 오픈 소스 이런 운동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잘 아시는 커먼즈인데요. 쉽게 말해서 커먼즈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다시 온라인에서의 그런 디지털 커먼즈에서 현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사회를 조직하는 제3의 원리로서의 커먼즈의 사람들이 이제 중요점을 두고 있고요. 그 취지는 뭐냐면 저희가 사회를 조직하고 뭔가를 사람들이 연결돼서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제일 처음에 했거는 국가였습니다. 즉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를 조직하는 이런 게 전통적인 견해였으면 최근에 다른 그 한 축은 오히려 국가부를 압도하는 축은 사실 시장이죠. 즉 기업들이 시장 경제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영향력, 핵심, 이노베이션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알아들 수 있는 이제 디지털 이노베이션과 관계되고 결국 국가와 기업이 만들어내는 어떤 사회 관계 아니면 사회를 조직하는 그런 방식에 떠나서 시장 경제나 레귤레이션이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를 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커먼즈가 부각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커먼즈가 단순한 자원을 공유한다 이런 측면이지만 자원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는 스스로 사람들끼리 약속을 맺어서 이거는 우리끼리 어떻게 공유를 하자 어떤 규칙에서 접근을 하고 사람들에게 활용하게 하자는 그 규칙이 어떤 자치나 민주적 절차, 다양성, 사회적 관계, 연결 이런 걸로 적용이 되면 지금의 커먼즈는 이게 사회 전반으로 내려오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 국가의 레귤레이션도 아니고 시장 경제에 의한 원리도 아니고 제3의 방식으로 그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들의 구성 방식을 스스로 결정을 하겠다는 게 이제 커먼즈인데요. 결국 여기서도 핵심은 소셜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해서의 기술 포맷을 알듯이 O2O 자체도 온라인에 있던 게 오프라인으로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말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온라인에서 있던 기술 원리가 오프라인으로 적용이 되면서 모든 사회에 디지털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죠. 커먼즈의 소셜이 늘어나면서 지금의 사회가 변화 생기면 결국 디지털 이노베이션에도 소셜이 추가가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디지털 소셜 이노베이션은 이 측면에 있어서 되게 큰 흐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단순한 어떤 혁신이나 어떤 단순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초점이 아니고 커먼즈가 예전에서 발전하면서 지금의 소셜 커먼즈로 갔듯이 이노베이션 자체가 소셜 이노베이션으로 간다는 측면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최근에 공공 데이터 정책에도 좀 영향을 미쳐서요. 이전에 공공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 공개되는 양을 늘린다는 측면 이런 부분은 결국 양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물론 지금도 비판을 했고 계속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초점이 어디 있었냐면 데이터를 개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산업을 만들어내겠다는 부분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이제 혁신 전략을 만들어내면서 공공 데이터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말이 이 부분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사회적 가치 관련 공공 데이터 개발 활용 관계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국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문제 해결 및 공공성화와 그리고 공공 데이터 기반 협치 활성화라는 얘기가 들어가고 있죠. 이 변화가 들어간 것도 아까 말한 커먼즈에서의 소셜 커먼즈가 중요해지고 사회 혁신, 디지털 혁신에서의 디지털 소셜 혁신이 중요해지듯이 그거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공공 데이터 혁신 전략도 변화를 갖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생활 데이터라 해서 KT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서울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묶어서 서울시 어떤 유동인구에 관한 생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시사하는 바는 바로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가 결합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시민들이 스스로 거기서 어떤 효용성을 끌어내고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간다는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죠. 이 측면도 사실은 단순한 이제는 공공 데이터의 오픈에서 떠나서 아까 말한 디지털 소셜 이노베이션을 위한 오픈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그거는 결국 상당한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민간 데이터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최대한
억세스를 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주냐에 대한 하나의 시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어서. 근데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떠한 룰을 만들어내고 어떠한 방법을 만들어내는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코드가 이전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를 하면서 오픈 데이터를 다뤘습니다. 특히 오픈 거버먼트 데이터를 다뤘죠. 그러면서 코드나무라는 이제 사이트를 운영을 했었어요. 코드나무라는 사이트는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혁신 프로젝트를 만들어나기 위한 그런 걸 했었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모이고 뭐 세미나이시라는 것도 정기적으로 하면서 이걸 풀어나왔습니다만, 사실 지금에 있어서는 저런 어떤 풀뿌리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실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부분에 대한 계속 의문이 이제 계속 제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고 많은 분들도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시민들이 참여해서 지금 말한 디지털 사회혁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좀 문제점에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를 보면, 처음에는 규모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디지털 사회혁신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규모의 사람들의 참여와 그 다음에 우리 생활의 전반을 건드리는 많은 데이터와 그거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이런 시빅테크나 데이터를 이용한 여러 혁신 프로젝트는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이제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 큰 규모로 스케일링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역량인데요. 결국 그걸 참여를 해서 그걸 만들어내가는 시민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추어 있는지가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역량은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겠지만, 그 부분에 갖춰지지 않으면 이 부분을 끌어내기 위한 동력을 갖기는 만만치 않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거버넌스인데요. 결국 이제 이 취지를 말씀드리면, 결국 디지털 사회혁신은 생각하기에는 뭐 각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만큼의 역량을 이용해서 오픈 데이터를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같은 맥락이겠지만, 이 부분을 정말 소셜 차원에서 끌어올리려면 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되게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거버넌스란 말은 어떻게 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행정에서 주로 거버넌스가 나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거버넌스는 각각의 다양하게 있는 스테이크홀더들이 뭐 시민들이고 정부고 기업이고 이것이 어떻게 묶으면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느냐의 핵심이죠. 그게 아까 말한 커먼즈에서 말하면 자치, 연결, 그 다음에 협력 이런 부분인데요. 이 구조를 잘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냥 각자 흩어져서 그 다음에는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하는 케이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 이 디지털 사회혁신을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숙제인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까 소개받을 때 한 오픈 데이터 포럼도 결국 멀티 스테이크홀더, 즉 정부, 기업, 학계, 언론,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오픈 데이터의 확산과 활용을 갖다가 촉진시킬 일종의 채널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지금 뭐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만 아직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갖고 있는 것도 이 안에서 프로젝트가 벌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걸 만들므로써 디지털 사회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기반과 채널과 거버넌스 체계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오픈 데이터 포럼도 뭐 odf.orkr인데 많은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픈 거버먼트 파트너십도 일종의 이러한 소셜 이노베이션이 이제 거버먼트 쪽에 들어가는 게 오픈 거버먼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국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우리나라 정부와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오픈 거버먼트 파트너십도 사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여서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거버넌스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서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지금의 경험을 봤을 때 이 거버넌스에 대한 적절한 우리말이 없듯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되는 것은 상당한 지속적인 노력과 그 다음에 계획과 역량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만들어내는 게 많은 경험이 없었다면 이걸 통해서 좀 더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이 오픈 거버넌스 파트너십도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내기 위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코드도 지금 말하는 오픈 데이터 포럼이나 그다음에 오픈 거버넌스 파트너십에 참여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버넌스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도 커먼즈 랩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디어와 그다음에 실제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애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코드 수준에서의 이제 활동이고요. 여기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아까 말한 한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혹시 여기서 일을 진짜 본격적으로 하시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어떤 역할을 서로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입니다. 디지털 사회혁신을 제가 말씀드린 아까 계속 반복을 합니다만 단순한 기술로 인한 이노베이션 측면에 생각을 하지 마시고 소셜이라는 포인트에 두시고 이 소셜이라는 포인트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픈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소셜과 오픈 데이터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임팩트 있게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버넌스를 어떤 차원에서 사회 거버넌스를 만들어낼 것인지 이 부분에 좀 더 포인트를 두시면 디지털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변호사님 아직 질의응답을 잠깐만 하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변호사님께 여쭤보시고 싶은 점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없으시면 변호사님, 저기 마이크를 좀 네,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지금 민간 주도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프로젝트의 지속성 여부가 판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행위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동기부여랄까요? 그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 힘은 어떤 요인에서 주로 나오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사회운동 얘기할 때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만 모티베이션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겁니다. 어떤 진짜 사회 문제에 대한 심각한 그거를 깨닫고 이거를 누굴 못 믿겠다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말하면 그 과정 자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신의 연구나 아니면 자신의 다른 기업 활동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참여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계속 코드도 운영하면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만 이게 단순한 어떤 사람들의 가치 부분에 핵심을 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티베이션을 끌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노베이션이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게 기업에서 만들어내면은 그게 돈이든 아니면은 다른 정부에서 만들어내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든 아니면 지역사회 스스로의 어떤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내든 그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내간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포인트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한 가치 실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노베이션을 실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그 참여하는 수준이 정부나 기업 측면이 아니고 충분히 민간에서도 그 이노베이션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지금의 모든 여건을 종합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 보면 보통 우리가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동기가 이런 디지털 소셜 이노베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실제 그거를 갖고 이노베이션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체계 아니면은 그 성과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우리 함께 모여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이렇게 시빅테크가 나가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아까 말했듯이 여러 주체들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을 만든다면 그 장을 만든다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시민들은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디지털 사회 혁신이 미국에서는 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고 EU에서 이제 사회 중심 조직 발달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EU에서 디지털 사회 혁신의 그런 뭐 사례 가장 잘 발달하는 나라 아니면 사례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뭐 아까 그 사례들이 사실 유럽에서 나온 이제 그 사례들입니다. 디지털 소셜 EU라고 들어가시면 디지털 소셜 EU라고 하시면 디지털 사회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케이스 스타디 중에 제가 몇 개를 뽑은 건데요. 거기 보시면 케이스들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이러한 디지털 사회혁신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스타. 그 단체, 영국에 있는 그 단체를 비해서 몇 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연합해서 나온 여러 가지 또 프로젝트도 있는데, 아까 말한 디지털 소셜 EU에 들어가서 한번 자료를 검색하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가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조연설 해주신 윤종수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